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카시오, 모델은 MDV1061A, 일명 듀로 흑새치입니다.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저의 시계 생활의 시작을 함께한 브랜드가 시계질의 거짓 말미에 들어선 제 손목에 다시 올라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흑새치는 MDV1069 구형과 MDV107 신형이 있습니다. 신형에서는 흑새치가 사라지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해졌는데, 감히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모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있는 디테일들이 조금씩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헤리티지를 그대로 표출하는 이런 표식들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구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시계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어떤 브랜드를, 어떤 시계를 추천하시나요?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구축해놓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주관이 깊이 섞여 들어간 저만의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지불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계질이라는 건 나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하고 값비싸고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훨씬 더 진보적인 대체제가 존재하는 이 손목시계라는 아이템을 차고 다니는 게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준이 하나둘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기준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다시금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치게 되면서 아주 강력한 내력을 갖추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 현존하는 수많은 시계 브랜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이즈는 44mm, 두께는 12mm, 48mm 러그트러그, 22mm 러그, 무게 92g,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65,300원, 쿼츠 무브먼트 월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1호차로는 0.6초 정도 되네요. 미네랄 글래스, 20바, 200m 방수. 흑새치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계라는 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이즈가 44mm입니다. 되게 크죠? 크라운을 포함한 수치가 아니라 크라운을 제외한 베젤 투 베젤의 사이즈가 찐 44mm입니다. 다이버워치가 두꺼운 베젤 덕택의 다른 종류의 시계들보다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출시한 36mm 흑새치로 고개를 돌려보았는데 케이스와 러그 비율을 보아하니 완전한 여성용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시계 사이즈 대비 러그 투 러그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가진 다른 시계들과 사이즈감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36mm 익스 플로러, 37mm 유기마스, 38mm 마크 15, 41mm 시마스터. 그리고 17cm의 손목 둘레 위에서는 이런 핏을 보여줍니다. 저의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조금 멀리서, 측면에서. 제가 이 시계에 채울 여러가지 스트랩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이즈는 큰 편인데 러그트러그는 극도로 짧아서 스프링바와 케이스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질을 하려면 되게 얇은 소재만 가능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스트랩 중에서 이 얇은 코튼 재질의 나토 스트랩 하나만 들어갑니다. 적당한 러그트러그 얇은 두께, 굉장히 가벼운 시계이기 때문에 착용감 자체는 나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근 애호가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시계 브랜드들은 예전처럼 애호가들을 엿먹이는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해줘요. 다시 흑새치를 봅시다. 44mm 또는 36mm, 중간이 아예 없죠. 딱 중간인 40mm 사이즈의 흑새치가 나온다면 엄청난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40mm 사이즈의 흑새치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40mm 흑새치가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너무 많은 시계 브랜드가 피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흑새치를 제외한 여러 디자인의 다이버워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카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카시오의 상위 라인업 에디피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까보니까 빌드 퀄리티도 나쁘지 않네. 디자인은 완성형이고 헤리티지도 훌륭한데 사이즈와 밸런스까지 잡아버린다. 굳이 돈을 더 주고 올라갈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빌드 퀄리티와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핸즈, 인덱스, 썬레이의 질도 결코 저렴하지 않고요. 데이트, 인서트. 아주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완벽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영역까지는 충분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입니다.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 특히 면면을 구분짓는 펫싯은 정말 깨끗하고요. 케이스가 워낙 깨끗하게 뽑혀 나왔고 그 위에 발린 마감 또한 준수하게 발려있기 때문에 저가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일그러짐이나 뭉개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러그의 피니싱, 케이스백의 인그레이빙, 크라운, 그리고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 이게 고작 6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를 만나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해놓은 가격대와 그에 걸맞는 퀄리티, 이 개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반내입니다. 100배 혹은 200배 가까운 고가의 시계 브랜드들도 이 정도로 접사를 땡겨보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롤렉스가 2010년도, 오메가가 2012년도,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시계 브랜드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베젤의 소재를 세라믹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알루미늄 인서트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세라믹이 더 단단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럽습니다. 알루미늄 인서트는요, 스크래치에 아주 약하고 오래되면 색깔도 변해요. 빛에 대한 반응성도 낮고요. 세라믹이 더 진보된 소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맛을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세라믹이 상큼하고 톡 쏘는 하이볼 같은 음식이라면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는 진한 사골 국물 같은 맛입니다. 두 소재가 주는 감성이 완전히 달라서 해외에서는 베젤 인서트의 소재를 기준으로 다이버워치의 세대를 구분하더라고요. 글래스의 소재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저렴한데요. 운모처럼 치약이나 폴리워츠로 폴리싱도 안되고 스크래치도 쉽게 나고 뿌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훨씬 더 깨끗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취향에 따라 커스텀하시면 됩니다. 러버의 줄질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이 촌스러운 러버가 너무 잘 어울리고 가볍고 편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정식 브레이슬릿도 있는데 퀄리티가 워낙 구리고 디자인도 별로라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맙게도 알리에서 재치를 뛰어넘는 여러가지 디자인, 주빌리, 오이스터, 프레지던트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을 엄청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쿼츠입니다. 3년의 수명과 20초의 월오차, 100만원 아래쪽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적당한 디자이너 하나 물어와서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중국 공장에 외주를 주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쓰기 어려워서 허허벌판이 되어버린 케이스 내부와 용두와 용심의 유격, 저렴한 와인딩감. 그런데 카시오는 소규모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워치메이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잡고 나옵니다. 시계의 안정성, 신뢰 측면에서는 2번 믿으셔도 괜찮아요. 설명서에 쓰여있는 3년?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갑니다. 처음의 카시오와 지금의 카시오는 분명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제가 달라진 거겠죠. 그 조그마한 브랜드가 엄청 거대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오라는 브랜드에 대한 편견만 없다면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지닌 다이버워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 흑새치가 전부 씹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